안녕하세요. 백발마녀 최점임입니다. 2025년 부자가 되는 집으로 한번 꾸며볼까요? 바로 현관을 밝고 깨끗하게 만들기. 현관에 우산꽂이, 구두주걱, 쓰레기, 헌책 등을 두지 말고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두기. 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조명을 밝게 설치하기. 그러면 띵동 띵동 황금 복돼지가 들어온대요. 상조 FM 93.9MHz 백발마녀 최점임과 함께하는 명품 인생 무조건 행복하기. 오늘의 첫 곡은 임영웅이 노래합니다. 인생 찬가. 꿈처럼 지나간 시간, 나는 무얼 찾고 싶었나. 지도도 없이 걸어온 삶을 후회하진 않으리. 떠난 어제는 떠날 오늘로 남겨지기도 하지.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처럼 또 두려워. 어딜 가지 활짝 웃는 날 후회하지 않으리. 비가 내리면 노래하리. 눈이 내려도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 이름 불러주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 우리 청취자님들의 천당은 어떤 곳일까요? 저의 천당은 이런 곳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저 나름의 천당이 있지요. 책이 잔뜩 쌓이고 잉크가 놓인 방이 천당인 사람, 음반이 가득 쌓이고 질 좋은 오디오가 놓인 방을 천당으로 아는 사람, 화려한 옷들이 줄줄이 걸린 옷장이 천당인 사람, 포도주와 브랜드 병이 가득한 방을 천당으로 아는 사람, 돈이 가득 들어있는 방이 천당인 사람 등등. 각자의 천당은 다 다릅니다. 천당의 의미는 걱정거리가 없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착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러고 보면 금은 보화가 쌓인 곳은 결코 천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이지요. 원하지 않은 일을 하는 장소 역시 천당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차기 때문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장소 역시 천당이 아닙니다. 향긋한 애기 냄새가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좋아하는 일이 있는 곳, 행복한 취미가 있는 곳, 소박한 행복이 있는 바로 그곳이 나만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송정님의 마음 풍경 중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박지연이 노래합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니마,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본줄 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달이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인 척해 날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니마,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보고 달리는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술 한잔에 내 청춘을 추스려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인 척해 날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니마,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클락션을 눌러주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우리 공주님, 왔다가도 가버리는 사랑이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오늘은 오빠랑 달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그러나 발전지향적이고 활동적이며 생산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영혼이 살아있는 낙관적인 사람들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데 말이지. 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겠어.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피하기 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 등에 매달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잖아.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어.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면 그만인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얻어야 할 소중한 시간이잖아. 그래, 중요한 또 한 가지. 하나의 목적을 이룰 때마다 나에게 상을 줘야겠어. 약속을 잘 지킨 나 자신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를 안아주고 토닥여주며 나 스스로에게 상을 주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생산적인 인생살이의 행복한 삶이 되겠지? 인생 김성환이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지가 부른 거시기가 부른 인생입니다. 인생.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안 왔지.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진짜 겁나게 뛰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지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어.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나머지 인생 정말로 잘 해봐야지라. 그럼요. 너무도 짧은 인생 두 번 살 수만 있다면은 아이고 진짜로 반짝하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지쳐간 세월 아쉬워 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이 세상에 올 땐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참 꿈도 많은 인생이지. 그러니 남들한테 맞춰 살지는 말아야지. 내가 남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털어내는 것, 그거 몹시 힘든 일이거든.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 되니까. 어쨌거나 나는 남들에게 맞춰 살지는 않을 거야. 기억 한 켠, 가슴 한 켠 자리한 소중한 그리움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고 싶다. 양희연이 노래합니다.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 그이가 눈물 짓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쥐어 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영원히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쥐어 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영원히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아버지의 개념 변천사 2탄 소개해드립니다. 강한 아버지상을 만든 국가. 모승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상이 보다 일관성 있고 변화가 적었던 반면 아버지상은 시대와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와 그 개념이 크게 변화했다. 어머니상을 가정 내 충실한 역할을 중심으로 정의했다면 아버지상은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군사부일체로 대표되는 유교적 아버지상 역시 마찬가지다. 군사부일체는 조선 중기 학자 율곡 이이가 임금과 서성과 아비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한다고 이런 데서 나온 말이다.
당시 조선을 지탱하던 유교적 가치관,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재생산하는 주체로 아버지를 지칭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뤘다. 봉건 영주와 귀족 교회로 권력이 분리됐던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세로부터 거듭 침략을 당하면서 강력한 내부 결속과 왕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명령 체계가 필요했다. 침략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조선의 역사는 일제식민지 시대로 다시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가정보다 국가의 위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조차 대화하기보다 명령하는 데 익숙한 아버지상이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국가였으며 국가 또한 존립을 위한 아버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손태진, 신성이 노래합니다. 부모.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 이야기 듣는다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야기 듣는가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프로이트, 가족 안에 아버지를 정의하다. 아버지의 의미가 가족 내에서 정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근대 국가의 탄생과 시민사회 형성이 아버지의 역할을 재구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1893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1860년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 차원의 의무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이전까지 아버지가 누리던 권한과 역할이 조정됐다. 즉, 아버지가 가족에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 종교, 가족의 영역을 모두 아우르던 아버지의 권한이 가족의 범주에서 축소됐다. 아버지가 지닌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가정과 개인 차원의 분석이 시작된 시기도 이때다. 19세기 말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아버지가 한 인간의 사회적 자아 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는 법, 질서, 규율, 도덕과 같은 측면을 결정하는 초자아를 상징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그는 인간의 성장이 아버지의 질서를 배우는 과정인 동시에 아버지와 경쟁하고 아버지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생각은 아버지가 자녀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아버지를 국가 단위의 사회적 개념에서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보는 현대적 관념이 비로소 자리 잡게 된 셈이다. 이상은 김성중 칼럼니스트의 아버지의 개념 변천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족을 보살피는 아버지들의 모습은 모두 제각각이겠지요. 누가 그러다 옳다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본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류기진이 노래합니다. 사랑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는 거라고 달콤한 말로 나를 꼬드기고 작별의 인사 없이 떠나가버렸나. 사랑은 통속한 잡지에 밑줄치는 낙서가 아니야.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끝까지 믿는 거라고. 달콤한 말로 나를 꼬드기고 작별의 인사 없이 떠나가버렸나. 사랑은 통속한 잡지에 밑줄 치는 낙서가 아니야. 사랑도 모르면서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사랑도 모르면서 내 이름은 왜 또 불렀어. 요즘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크지요. 재활용 문제도요. 무심코 버려지는 것들도 생활에 유용할 때가 있잖아요. 버릴 것들의 쓰임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버리지 않기.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워 묵혀둔 것도 많이 있을걸요, 아마. 시선을 돌려 물건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새롭게 쓰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재탄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잘 버리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 해도 다른 이에게는 절실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나눔으로 깨끗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나눠쓰기. 우리들이 이렇게만 쓰레기 처리를 한다면 더 행복하고 한결 더 깨끗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한승기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연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젠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 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잡는다. 미운 사람아, 잠든 사람아, 어디서 무얼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람아,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겐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라도 벌써 2월 중순을 마무리하고 2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월을 보낼 아쉬움에 2월의 시 2편을 소개해드립니다. 2월 정연복. 1년 12달 중에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우지도 않는다.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 해마다 묵묵히 해낸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온다는 것.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 깨우쳐준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나를 딛고 새 희망, 새 삶으로 나아가라고 자신의 등 아낌없이 내주고 땅에 바싹 엎드린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 다음은 송태열님의 2월입니다. 2월 송태열. 누구나 2월은 아쉬움으로 맞이하고 세월의 무상함, 유수 같은 세월 탓에 시면에 젖어든다. 엊그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2월이라니. 아쉬움은 어느새 심신을 파고든다. 매화꽃 움트는 2월. 옹달샘 고랭이 생명수 한 모금. 지친 영혼을 깨워보자. 2월은 마음 추스르는 달.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자.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는 것을 잊지 말자. 정태춘, 박은옥이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우리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평범한 부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비범한 인재로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답니다. 상조 FM 93.9MHz 백발마녀 최저명과 함께하는 명품 인생 무조건 행복하기. 양희연의 참 좋다 들으시면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발마녀 최춘임이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